태조 이성계가 장군 시절에 길을 가다가 보니까 봉사인 사람이 점을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봉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맞추겠지 해가지고 한번 점을 보았어요. 그는 봉사가 펴놓고 있는 글자 중에서 하나를 짚으라 그래서 딱 짚었어요. 근데 그건 그 물을 문자예요. 질문할 때 문자 있잖아요. 그 문자를 짚었어요. 봉사는 그 글자에 대해서 풀기를 우문 좌문하니 거린지상이요 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물어보나 영락 없는 거린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런 해석이었죠. 봉사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점을 본 사람이 장군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도 장군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성계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 봉사를 그냥 죽이고 싶었는데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덕이 부족한 탓이다. 저 보리암에 가서 100일 동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리암으로 가서 그는 부처님에게 지성껏 100일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점정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점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다시 뽑은 한자도 물을 문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봉사가 그걸 딱 보더니 그것에 대해서 우문 좌문 군왕지상이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이리저리 물으나 군왕의 상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체유심조인 것이고 상황도 그렇게 변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체유심조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후에 이제 이성계가 태조가 왕이 돼가지고 무학대사와 사이가 아주 절친했어요. 도를 깨달은 무학대사님하고는 진짜 흉물 없는 사이였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하루는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좀 놀리고 싶어가지고 무학대사에게 넌지시 이렇게 말했어요. 대사님, 이제 보니 대사님 얼굴이 돼지상이군요. 그러자 무학대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응수했어요. 폐하의 용화는 부처님 상이시군요. 그 소리를 듣고 이성계는 의아스럽게 여기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대사님, 나는 대사를 돼지 같았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대사님은 나를 부처처럼 생겼다고 말하죠? 그때 무학대사가 껄껄껄 웃으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야 뻔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생긴 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긴 대로 돼지처럼 생겼다면 내가 돼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돼지로 보는 것이고 내가 부처인 사람은 다른 사람도 부처로 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통쾌하게 그 대꾸를 한 것입니까?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인간이 무지에도 한참 무지해서 남의 허물과 실수는 잘 보지만 정작 자기 죄와 허물과 실수는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나오죠. 자기 눈 안에 있는 대들보 같은 큰 거, 그게 들어있는 건 못 보고 남의 눈에 들어있는 조그만 눈곱을 기가 막히게 잘 보는 게 인간의 특성이다 이거야. 남은 잘 보이고 자기는 잘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남도 잘 보고 자기도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바로 메타인지력이라고 말하죠. 메타인지력이 뛰어난 사람. 우리 연불에서 진보하려면 메타인지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위치는 어느 정도고 나의 등급은 어떻고 나는 어디로 가야만 성공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서 누구 말을 들어야지만 내가 연불해가지고 크게 진보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거, 이런 걸 메타인지라고 여기라고 해요. 내가 똑똑해서 다 알면 좋지만 그렇게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코비치나 이런 대단한 테니스 선수들이나 뭐 또 골프 잘 치는 사람들 다 코치가 있잖아요. 엄청난 돈을 주면서 그 코치를 받아요. 그 사람들도. 왜냐? 그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골프나 테니스 잘 쳐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봐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봐줘야만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답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것저것 다 많이 활용하는 것이죠. 물어볼 사람한테는 물어도 보고. 그래서 이 역사상 세상에서 제일 뛰어났다는 괴테가 한 말이 있죠. 사람들은 참 바보 같다. 왜냐하면 책을 많이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 책 쓰는 걸 막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참 자기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책을 하나 써서 내놓은 거는 그걸 읽어보면, 우리 연불가목록 같은 거 한 편을 썼지만 그 사람은 그걸 위해서 진짜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 열심히 연구한 결과에서 나온 걸 가지고 거기서 쓴 거잖아요. 엄청 노력해가지고. 그걸 우리는 한 번에 그냥 쫙 읽어보면서 아, 그 사람이 그랬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그걸 안 알아보고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사람들은 책을 안 읽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테니스 잘 치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꽤나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심을 나름대로 자랑하러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코치나 어떤 지도자들이 나한테 물어볼 줄 알았어요. 단 한 명도 안 물어봤다는 것. 너무 아깝더라고요, 사실 그 노하우가. 근데 물어보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제 제자 몇 명한테는 얘기하다가 말았어요. 조금 얘기하다가. 가르쳐 줘도 뭐 그렇게 깊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의 방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순간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래서 부처님이 근기라는 게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다 하는 말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불에 관해서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그 찾아왔다는 것 자체만 해도 그분이 올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왔겠습니까? 그죠?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걸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그 사람이 경지가 높든 낮든 간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뭔가를 현장에 와서 직접 경험해 보는, 그걸 친견이라고 말하잖아요. 직접 보는 거하고 들은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서 내가 근기가 부족해서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더라도 일단 가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더라고요. 제가 평창고등학교 감독을 하는데 너무 전적이 안 나고 우리가 내가 가르치는 선수들을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으로 진학을 시키고 싶은데 친구들이 전적이 안 나.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전지훈련을 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나 코치 선생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한번 찾아갔어요, 국가대표 감독을. 그랬더니 여지껏 자기가 국가대표 감독을 하면서 고등학교 감독이 선수를 데리고 와서 직접 물어보러 온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었습니다 하더니 국가대표 선수들을 우리 선수들하고 붙여가지고 모든 걸 다 전수시켜주더라고요. 저한테도 엄청난 걸 가르쳐주고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엄청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왔어요. 오히려 저는 단지 비료포대에다가 그 평창에 있는 그 고추 있잖아요. 아주 시골틱하게 만들어가지고 갖다가 한 포대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걸 받고 감동해가지고 우리한테 밥 사주고 그렇게 많이 베풀더라고요. 또 이제 그거 또 한 보따리 또 갖고 가서 이제
아주 잘하는 그 당시에 건대부고가 가장 잘했어요. 건국대학 부속고등학교. 거기 김명태 선생님이라고 감독하시던 때 그분한테 또 비료포대에다가 이거 고추 한 포대 갖다 주면서 우리 촌에서 와가지고 우리 애들이 게임을 못해서 그러니 전지훈련을 왔습니다 하더니 또 이 양반이 아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러더니 그 대단한 선수들하고 우리하고 엄청나게 게임을 붙여줬어요. 다 졌지만. 그리고 바로 광주 사태 끝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린대로 갔어요. 게임을 하러 갔어요. 거기서 우리 선수가 상황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제자가 서울에 있는 세종대학을 갔습니다. 한 명은 지금 원주 도로공사의 과장으로 있고, 한 명은 저 광화문 지점에 KT 광화문 지점에 영업 과장인가 그걸로 있어요. 큰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